요즘 건강 때문에 견과류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상담을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움큼씩 꼭 드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니어분들께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가격도 그렇고 칼로리도 생각보다 높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몸에 좋다는 건 많은데 많이 먹자니 속이 불편하고 적게 먹자니 효과가 있을까 걱정이 되고요. 특히 견과류는 딱딱하니까 씹을 때도 부담스럽고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양을 먹어야 영양소를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애매한 상황이 되죠.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식생활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견과류 대신 콩을 먼저 추천해 드려요. 특히 병아리 콩은 가격 부담도 적고 열량도 낮으면서 몸이 받아들이는 힘은 전혀 뒤처지지 않는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콩이니까 그냥 삶아서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병아리 콩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더 클 수 있거든요. 또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드시면 금세 질려버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더 심각한 건 양 조절을 잘못하시는 경우입니다. 견과류보다 부담이 적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장은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병아리 콩은 먹는 방법을 잘 모르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아리 콩을 시니어 몸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뭘 먹어야 할지 헷갈리셨던 분들,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길래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예전보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시다가 점점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걱정이 되시는 거죠. 중요한 건 견과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나이가 들면 소화력과 흡수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는다는 거예요. 50대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아몬드나 호두가 60대 후반 되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억지로 드시려고 하세요. 며칠 전 상담했던 71세 이영자 님도 그랬어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그날그날 섞어서 드시는데 종류마다 적정량이 다르다 보니 어느 날은 너무 적게, 어느 날은 너무 많이 드시게 되더라고요. 본인도 헷갈리니까 그냥 한 줌씩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한 줌의 기준이 매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침에는 기분 좋게 많이 집어서 드시고 저녁에는 피곤하니까 대충 조금만 집어서 드시고 이런 식으로 양이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칼로리가 과하고 어떤 날은 부족하고 소화 부담도 일정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견과류를 그냥 생으로 드시니까 씹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름기 때문에 속도 자주 쓰렸다고 하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부담 없이 먹기 어렵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과류를 끊자는 말 대신 병아리 콩으로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어요. 양 조절이 쉽고 조리해서 먹으니 속 부담도 훨씬 적기 때문이거든요.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콩이 견과류만큼 좋을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몇 주 뒤 다시 연락을 주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전보다 소화가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식사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매일 정해진 양을 일정하게 드시니까 몸도 적응하고 무엇보다 가격 부담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세요.
또 다른 사례로는 68세 정수현 님이 계세요. 이분은 당뇨 때문에 간식을 조심하시는데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매번 저울로 달아서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자주 건너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게 되니까 꾸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죠. 이분께도 병아리 콩을 권해드렸는데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신 점이 눈대중으로 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반 컵 정도면 적당하다고 알려드렸는데 매번 계량할 필요 없이 비슷한 양을 유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드시게 되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세요.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시니어 식생활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는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는 병아리 콩의 구체적인 장점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둘째는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먹어야 하는지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셋째는 다른 음식과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병아리 콩이 시니어에게 잘 맞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 선택 기준이 자연스럽게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음식을 내 몸이 얼마나 잘 소화하고 흡수하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씹는 힘은 약해지고 이와 장의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 없던 음식이 지금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니어 식단에서 중요한 건 영양이 많으냐 적으냐보다 부담 없이 꾸준히 일정하게 먹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병아리 콩은 시니어에게 꽤 현실적인 선택지가 돼요.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견과류보다 소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병아리 콩은 조리해서 먹기 때문에 씹는 부담이 적고 위장에 들어가는 자극도 훨씬 부드러워요. 한국영양학회 자료에서도 콩류는 시니어 식단에 비교적 부담이 적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특히 병아리 콩은 다른 콩류보다도 소화가 쉬운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7세 이정호님은 견과류를 줄이고 병아리 콩으로 바꾼 뒤 속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아몬드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트림이 자주 나왔는데 병아리 콩은 그런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씹는 게 예전보다 부담스러워지셨나요? 두 번째는 양 조절이 정말 쉽다는 점이에요. 견과류는 종류마다 적정량이 달라서 매번 정확히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몬드는 20개, 호두는 5개, 캐슈넛은 15개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반면 병아리 콩은 눈으로 양을 가늠하기 쉬워서 매일 비슷한 양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는 매일 일정한 양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영양 균형 유지에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70세 박미경님은 이 점이 가장 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컵으로 반 컵 정도면 적당하니까 매번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하세요. 하루 반 컵 이내로 나누어 드시는 걸 권합니다. 혹시 매번 먹는 양이 들쭉날쭉하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장을 따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병아리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함께 챙길 수 있는 식재료예요.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도 콩류의 이런 조합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어요. 병아리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g, 식이섬유가 7.6g 정도 들어있어요. 이건 근육 유지와 장 건강을 동시에 도와주는 조합이거든요. 66세 윤순자님은 변비와 함께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동시에 기운도 없으셨는데
병아리 콩을 꾸준히 드시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아졌다고 하세요. 요즘 기운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가격 부담이 적어서 꾸준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꾸준히 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견과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유기농이나 무염 제품은 더 비싸고요. 반면 병아리 콩은 가격 부담이 적어서 시니어 식단에 오래 넣기 좋아요. 통계청 물가 정보에 따르면 견과류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68세 최성호님은 식비 걱정 없이 계속 드시고 계세요. 한 달에 견과류 사던 돈으로 병아리 콩은 두세 달 먹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매일 챙겨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식비가 부담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조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병아리 콩은 혼자 먹는 것보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도 콩류는 다른 식품과의 조합을 통해 영양 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좋아지고 올리브오일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향상돼요. 71세 남기성님은 조합을 바꾸고 나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드시던 걸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니까 소화도 더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된다고 하세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드시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국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콩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병아리 콩은 다른 탄수화물 식품에 비해 혈당 반응이 안정적이에요. 72세 김영미님은 당뇨 관리 차원에서 병아리 콩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식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셨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견과류보다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만해서 부담이 적어요. 혈당 때문에 간식 선택이 고민되지는 않으신가요? 일곱 번째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콩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어서 포만감 지속 시간이 길다고 해요. 이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69세 조명희님은 오후에 자꾸 출출해서 과자를 찾았는데 점심에 병아리 콩을 충분히 드시니까 오후 간식 욕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루 총 칼로리도 줄어들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후마다 뭔가 드시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이런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아리 콩을 시니어 몸에 맞게 먹으려면 준비 과정부터 신경 써야 해요. 가장 먼저 병아리 콩은 반드시 충분히 불려야 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불리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 과정이 소화 부담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해요. 불리지 않은 콩은 아무리 오래 삶아도 딱딱하고 소화할 때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은 콩의 3배 정도 부어주시면 되고 중간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여름철에는 오래 불리다 보면 물이 상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혹시 불리는 게 번거로우시다면 미리 여러 번분을 한꺼번에 불려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로 완전히 익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손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가 좋습니다. 덜 익힌 콩은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15분 정도면 충분하고 일반 냄비로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삶으셔야 해요. 익는 정도를 확인할 때는 콩을 하나 꺼내서 눌러보시면 돼요. 삶을 때 소금은 나중에 넣으세요. 처음부터 넣으면 콩이 잘 안 익어요. 월계수 잎이나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삶으시면 비린내도 줄고 소화도 더 편해져요. 완전히 익었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더 삶는 게 나아요. 세 번째는 하루 섭취량을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반 컵 이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4분의 1컵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늘려가세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본인 몸 상태를 보면서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적게,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적당한 선에서 꾸준히 드시는 게 최고예요. 네 번째로 질리지 않게 방식도 바꿔보세요. 반찬으로 무치거나 샐러드로 만들거나 간단한 한 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면 금세 지겨워지거든요. 오늘은 양념해서 반찬으로, 내일은 채소와 섞어서 샐러드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면 오래 드실 수 있어요. 특히 한식 반찬으로 무칠 때는 참기름, 간장, 마늘, 파 정도로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복잡한 양념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서양식 샐러드로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삶은 병아리 콩은 냉장고에서 3일 정도 보관 가능하고 냉동실에서는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여러 번분을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해 두시면 편해요. 냉동할 때는 물기를 완전히 빼고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으세요. 해동할 때는 자연해동하시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시면 돼요. 다시 끓일 필요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익혀 놓았으니까요. 보관할 때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두시면 매번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쓸 수 있어서 편리해요. 여섯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병아리 콩만 먹는 것보다는 다른 식재료와 함께 먹을 때 영양 효과가 더 좋아져요. 토마토, 오이, 당근 같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C도 챙기고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또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드시던 채소들과 간단히 섞어서 드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어떤 채소를 좋아하세요? 일곱 번째로 먹는 시간대도 고려해 보세요.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위장이 비어 있어서 콩류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점심에 드시면 오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저녁에 드시면 밤새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서 부담이 적어요. 보통 언제 간식을 드시나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비싼 음식을 억지로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작정 따라 하시는데 정작 본인 몸 상태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견과류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병아리 콩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시니어 분들께는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히 부담 없이 내 몸에 맞게 먹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많이 먹어야 좋다는 거예요. 특히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에 이만큼 먹어야 한다고 하면 그 양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먹고 며칠 쉬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비싼 게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물론 품질 좋은 식재료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가격 때문에 꾸준히 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병아리 콩처럼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품을 잘 활용하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에요. 반면 올바른 방향은 부담 없이 꾸준히 제대로 먹는 거예요. 매일 일정한 양을 정해서 드시고 준비하고 먹는 과정이 번거롭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병아리 콩은 이런 조건을 잘 만족하는 식재료예요. 또한 몸 상태에 맞춰서 양과 방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은 적게 드시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조금 더 드시고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획일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병아리 콩은 방법만 알면 시니어 식탁에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보다 소화 부담이 적고 양 조절이 쉽고 가격도 저렴해서 꾸준히 먹기 좋아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챙길 수 있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견과류를 완전히 끊지 말고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대신 병아리 콩을 소량씩 준비해서 드셔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는 서서히 바꾸는 게 몸에 부담이 적어요. 둘째는 병아리 콩을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해 두세요. 그러면 매번 준비하는 번거로움 없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보관만 잘해 두시면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셋째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드시지 말고 조금씩 변화를 주세요. 오늘은 반찬으로, 내일은 샐러드로 이런 식으로 질리지 않게 드시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하셔서 차츰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병아리 콩과 함께 먹으면 특히 좋은 조합을 시니어 기준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지는지, 언제 어떻게 조합하면 소화에 부담이 적은지 실제 레시피까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 견과류 드시고 계신지, 병아리 콩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소화는 어떤지 궁금해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